후회되는 남편이랑 싸운 거. 아이를 위해서 성공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라고 하는 어떤 나름 정해놓은 길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아이가 가겠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아이가 너무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다별 레드의 초대 손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평균 육아 20년 차 이상의 선배 맘으로서 우리가 뒤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두 분 작가님 모셨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 잠깐 하고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베드타임 저자 김연수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의 저자 김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 얘기만 해도 방송 분량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유아맘으로 되돌아간다면, 초등맘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 부분은 좀 고칠 것 같다. 어떤 게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김연수 작가님부터 가볼까요? 네. 후회되는 남편이랑 싸운 거. 부부싸움의 90%가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교육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대부분 남편은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거 지금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뭐 축구공만 차다가 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들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그 당시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안 해도 됐네? 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그렇구나. 있고 습관이랑 정서랑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코칭하고 있거나 제가 쓴 책도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당시에 엄마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초보 엄마 마음들이 다 비슷한 거죠. 막 정말 귀가 팔랑귀고요. 옆에서 한다 그러면 다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옆에 애가 한글 읽는데 우리 애는 아직 천진만만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엄청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사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 나는 시키고 싶어서 싸우고 이런 시간들이 세상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게 또 거꾸로 역할인 경우도 있어요. 그쵸? 어느 집은 엄마는 안 해도 되는데 아빠가 더 열심히 내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다시 그때로 가면은 조금 나는 이렇게 좀 키울 것 같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게 있으면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뭐 누구 의견을 누가 따라야 한다. 아내 의견이 중요하다. 남편 말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부간에 잘 건강하게 소통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거 너무 좋은 얘기다. 맨날 부부가 싸웠어요. 싸우고 막 부부 집이 막 냉랭한 분위기인데 또 애들은 무슨 학원을 보내고 그런 상황은 크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엄마 아빠랑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책 한 권 더 읽고 그럴 수 있으면 된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시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들의 눈치가 백단이라는 거 그거를 또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 결혼 2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안정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탄탄하게 자리 잡혔을 때 자연스럽게 학습도 된다는 점. 너무 어릴 때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편안하게 키우면서 이제 하나씩 아이에게 성공 블럭의 경험을 쌓게 해주면 그 다음에 더 이제 의미가 있다. 교육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연수 작가님 말을 제가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과 자주 싸우는데 한 번 좀 길게 냉랭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 또 다르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희 둘째가 밖을 안 나가더라고요. 밖을 안 나가고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말로 막 큰 소리를 내고 싸운 건 아닌데 분위기가 냉랭해. 아이가 밖을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엄마 아빠 분위기를 보호해주고 살피고 밖을 안 나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화해를 하고 분위기가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밖을 나가더라고요.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이 아이가 바깥 세상을 탐색하거나 자기가 어떤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최근에 하게 됐어요. 너무 미치죠. 너무 미치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참 아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알고 맞아요. 노력도 많이 한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이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것을 맞아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친구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한쪽만 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참 현명한 부모가 되는 게 결국 정답도 없고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이 조금 힌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우리 김선희 작가님은 아이하고 어렸을 때 일화 그걸로 책을 내신 거 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내 아이는 내 뜻대로 키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네. 주신 책이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 또 책 이야기를 드리자면 평범하게 이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던 제가 아이의 사춘기를 만나면서 입시가 너무 중요해. 공부로 성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 어느 날 아이가 음악을 하겠다고. 네,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진로에 관련된 아이랑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성장하고 이제 엄마도 성장해온 그 기록인데요. 네. 그때 당시 중2였던 친구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군 복무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을 솔직하게 또 예전에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네, 제 맞아요. 예전 채널에서 좀 솔직하게 또 얘기를 나눠주셨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성공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라고 하는 어떤 나름 정해놓은 길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아이가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큰일 났다. 아이가 너무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안전한 길로 데리고 와야겠다는 그 생각이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아이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아이가 중3 때 네, 담임 선생님을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니까 음악 선생님하고 애를 만나서 기타 연주 한 번만 하게 하고 재능이 없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까지 제가 그런 행동까지 할 정도로 제 마음이 나름 절박했어요. 네. 이 길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셨던 이 거잖아요. 길이 아니면 보다는 사실 그 실용음악을 하는 길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배고프고 힘들게 살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 6, 7년 정도 지나서 그때 아이는 명확하게 자기가 선택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 선택을 믿지를 못했던 거죠.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빠져 있어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이가 옳았다. 네. 아이가 옳았고 아이가 가는 길을 지지해 주기를 너무 잘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마음이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이 눈물이었어요. 네, 네. 얘를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이를 위험한 길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컸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사실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매일매일 그걸 지켜보면서 선택을 지지해 주길 너무 잘했다.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얘는 큰일 났겠구나. 라고 하는 오히려. 정도까지 네.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그 은둔형 그 외톨이 문제도 맞아요. 되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딱 발견해가지고 정진한다는 거는 네. 저는 솔직히 그런 청년들을 만나거나 저희 제자들한테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야 너는 상위 1%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진짜로. 네, 그게 네. 상위 1%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장 걱정됐던 거는 밥을 굶을까 봐. 그런 딴따라가 되면은 너 배고플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친구 유튜브를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촬영하는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너 밥은 굶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역시
틀렸었구나. 아이의 네. 선택이 옳았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네, 물론 뭐 인생사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모두가 다 굴곡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엄마가 엄마의 생각으로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정말 세상 무너졌을 것 같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어떻게든 잡초처럼 딱 일어나는 그 모습을 나중에는 이렇게 지지하게 되신 셈이니까 네. 그게 또 인생에서 이게 또 재미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김현수 작가님은 사실은 실용음악과 교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뭐 해주실 얘기가 또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도 지금 보면 실용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들 너무 많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런 마음을 예전에 그렇죠. 우리 선희 작가님 같은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도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거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시는 부모님들. 제 제자들이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네, 네. 애기 아빠하고 애기 그러니까. 엄마인데 맞아요. 다들 잘 살아요. 맞아요. 잘 살아요. 꼭 음악과 연결된 일을 하는 제자도 있지만 네. 아예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음. 굉장히 성실하게 반듯하게 그리고 이 무대에 서봤던 경험이 있던 아이들 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무척 성실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성실하고 그릿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무언가를 열심히 몰입해 본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이라서 계속 음악 일을 한다 그러면 음악 일을 잘하고요. 네. 또 음악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연주자 이거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더군다나 실용 음악을 하면 상업적인 것과 연결해서 네, 네. 또 수익화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기 마케팅을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내 아이가 이렇게 음악 하고 싶다고 그러면 무조건 네. 반대하지 마시고 일단 그 아이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반항하려고 나 공부 안 하고 저거 할래요.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엄마 난 이게 정말 너무 좋아서 내가 밥을 굶어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네. 이런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네. 확인된다면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 아. 그리고 제가 첨언을 하자면 김선희 작가님의 아드님은 진짜로 제가 보기에 뭘 해도 잘할 그럼요. 음악을 안 했어도 잘할 청년이고 그러니까요. 아들을 이렇게 키울 때까지 작가님이 정말 또 엄마로서 코치로서 많이 성장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아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러 그 길들이 인생에 굉장히 많이 놓여 있다. 네. 사실은 20살에 뭔가가 확정이 된다라는 것 자체도 맞아요. 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 길이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럼요.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방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무언가에 몰입해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본 그 경험과 네. 그 희열로서 네, 맞아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네. 거 아닌가. 네, 제가 굉장히 이제 불안했던 부분이 바쁠까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만 하면은 너 기능인으로 살다가 아이가 어떤 급이 낮아진다는 생각 때문에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뜻밖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지점이 있었는데, 일렉기타를 하면은 네. 중고 거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 왜냐면 이 기계 자체가 단종된 것도 있어 중고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기타를 공부를 하는 와중에 중고 거래에 도가 튼 거예요. 도가 타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멘트를 썼을 때 연락이 빨리 오는지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할 때 이게 오는지를 얘가 알고 저희에겐 재수를 하던 시절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티셔츠와 굿즈를 제작을 해서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또 그래서 그때 한 번 또 배웠고 맞아요. 성공할 네, 거예요. 네. 또 한 번은 기타만 하는 게 이게 되게 좀 뭔가 단조로운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뜻밖의 길로 이제 영화 음악을 또 하게 되는 연결로도 돼서 그럼요. 굉장히 신기하게 확장이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길에 열심을 더하다 보면은 갈 수 있구나라고 저도 네. 새로운 길을 익히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제 책에도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가능하면은 실제로 뭔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이공계 좀 다르겠지만 일반 문과라든지 예체능계는 사실은 삶에서 직접 이렇게 물건도 팔아보고 맞아요. 어떻게 네. 하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이런 게 사실은 실제 우리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리인데 아이들이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 세계를 맞아요. 맛보게 되면 갭도 되게 크고 근데 어떤 진로를 갖느냐보다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의 어떤 경험치를 많이 쌓아가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됐는데 네. 그런 지점도 되게 저희 아이들이 되게 비슷한 경험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 저처럼 이제 아이가 네. 다른 진로를 가려고 하거나 이제 되게 불안한 마음이 제가 이제 너무 뭔지 알겠는데 네. 조금 먼저 와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 믿고 그냥 지지해 주시면 아이들이 네. 알아서 잘 찾아가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유, 네. 오늘 정말 또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진솔하게 솔직한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되게 어디에서도 말 못할 그런 그 솔직한 얘기들인데 육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불안감의 영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엄마의 불안이기도 하고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순화시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공부도 되게 필요하지 않나 엄마들의 공부도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오셔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키우라 그러면은 지금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체력이 안 돼요. 엄마들이 애기 키우는 거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예뻐요. 너무 너무 예쁘고 저 진짜 애기 행복하겠다. 영상 보면서 힐링하거든요. 때가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었군요. 그때 그분들의 또 고민과 힘듦이 또 기억이 나잖아 우리가 또.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건 그렇게 뭐 한글 좀 빨리 알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다가 사춘기 때쯤 핸드폰 잘못 손에 잡으면 그걸로 그쵸. 끝이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어야 진짜 부모가 된다. 제가 얼마 잘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세대는 뭔가가 확실한 길을 아무리 부모가 만들어줬어도 네.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맞아요. 어차피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우리야 뭐 맞아요. 직업 하나 가지면 끝까지 가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는 안 본질과 그러니까. 본질과 중심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을 그럼요.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럼, 거잖아요. 예, 직업 없어지고 얼마든지. 새로 애가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흐름도 좀 빨라야 되고 맞아요. 또 내가 뭐 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으면 딱 열심히 달려들려는 그런 의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학벌이나 스펙 이거는 뭐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그걸 넘어서서 그 비인지 능력이 맞아요.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저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이제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 되게 훌륭하긴 한데 마치 미래의 에너지를 끌어와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애들이 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갈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쵸.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